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우리 류종훈 기자 모시고 현대차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어젯밤에 네. 발생했습니다. 네, 그걸 또 잘 정리를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류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발생한 일인데요. 사실은 낮에 발생했어요. 낮에 발생했고 보도는 저녁에 많이 됐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취재를 하고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뭐가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일단은 현대자동차에 이제 최근에 AVP라고 하는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을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송창현 사장이 네. 어제 이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사임 의사를 표를 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면서 음. 어제 이제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이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네이버 랩스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좀 팔로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안에서도 좀 많은 잡음도 있었고 또 기대되는 바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좀 그래도 어쨌든 잘해주면 좋으니까 네. 그 부분은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만두게 되면서 좀 현대차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사진부터 보여주시면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송창현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는 네이버 랩스 대표 네. 출신이고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어쨌든 R&D 연구장을 센터장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네. 파파고 해외 나가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 개발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네이버 쪽에서 그리고 이제 IT 개발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IT 기기로 변한다. 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에 합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에 테슬라 FSD 막 영상 확 퍼지면서 이거 봐라 나보다 운전 잘한다 이런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네. 그 영상에 항상 말미의 멘트는 딱 그거거든요. 현대차는 뭐하지? 딱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런 걸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송창현 대표가 사임을 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게 송창현 대표는 사실 지금 2021년도부터 현대차에 합류를 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네이버를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코드 40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만들었던 기술, 자율주행 기술과 그리고 이제 관제 기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SDV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들 알려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을 때도 거기에 대한 좀 근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총 1조 6천억 가량을 지금 포티투닷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이제 사실상 현대차가 지분율을 한 96%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계열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초반 시드 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꾸준하게 계속 돈을 집어 넣어줬던 그런 회사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21년부터 합류를 해서는 이제 SDV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해왔죠. 근데 이분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IT 개발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혹은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이 이제 현대차 기존 사람들이랑 많이 달랐어요. 네. 내부에서 뭐 분란도 많았었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이 나중에는 앞으로 미래는 모빌리티고 그리고 이제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테슬라나 아니면 뭐 샤오펑이나 이런 회사로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타스 본부라고 해서 현대와 기아에서 이제 공동으로 미래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본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수장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현대차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외부의 CEO 역할을 계속 하면서 네. 현대차의 새로운 조직의 수장으로 온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사였고 네. 오고 나서 이제 좀 많은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뭐 최고 파괴 뭐 이제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최고 파괴 책임자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네네. 그냥 약간- 완전 그 네. 고여 있는 조직을 확 그냥 뒤집어 버려. 그렇죠. 한번. 한번 이렇게 바깔듯이 네, 갈아보라고 네. 왔었는데 이제 일이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 간에 별로 좀 불화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림은 잘 그렸는데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성과물을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쪽은 점점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그룹은 2017년부터 자율주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CES에서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예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울에서 평창까지 가는 자율주행차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상암에서도 돌리고 강남에서도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고 또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팔을 하나씩 잘라냈다고 할까요? 가지치기를 했다고 할까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역량을 좀 집중시키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럼 얘기 듣다 보면 물론 이거 흑백으로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기존의 엔지니어들과 IT의 융합이 좀 안 된 거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 맞죠?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점이긴 했는데 시발점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실제로 성과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진짜예요, 이거. 언제부터 왔다고요? 2021년도부터 왔었고요. 그때 당시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타스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AVP 사업본부라는 걸 새롭게 만들면서 수장을 역할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차에 대한 R&D에 대한 권력을 다 준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 시절에서는 이제 양홍철 검문식 부회장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알버트 비어만 우리가 이제 맥주 네. 형님이라고 하죠. 이분이 오면서 이제 N이라든지 고성능 차들이 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박정국 사장님 시절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차 모빌리티에 대한 정립이 좀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김용하 사장이 새롭게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타스 본부장이 송창현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김용하 사장이 온 지 6개월 만에 잘렸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뭐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송창현 사장이 AVP 본부장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미래차, SDV, 자율주행을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SDV 아키텍처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플레어스 OS라는 것도 최근에 만들었었고 네. 자율주행 쪽에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던 걸 다 없애버리고 아트리아 AI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2027년도까지 E2E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의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E2E를 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합니다. 네. E2E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시켜서 피지컬 AI를 학습을 시켜서 이걸 이제 알아서 판단하게 만드는 자율주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테슬라 생각하면 테슬라 FSD죠. 네.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GPU가 없죠. 최근에서야 5만 정을 이제 확보하기로 했고 아직까지 한 장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2027년까지 할 수 있을까 보다도 E2E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발표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E2E 혹은 아트리아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까 이조 기자 잠깐 말했지만 10월 달에 우리 이제 FTA와 팩트시트에 이어서 슈퍼크루즈 네. 그리고 지금 FSD가 풀렸잖아요. 네. FSD 영상 보면 놀랐거든요.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자율주행차예요. 단순히 규제 때문에 지금 레벨 2일 뿐인 건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과연 그러면 2년 안에 저만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송창현 사장은 사표를 던지고 나간 겁니다. 어떻게 던지고 나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만 떠난 게 아니라 포티투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떠난 겁니다. 완전히 참 뭐 어떤 걸 하러 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차와 포티투닷 둘 다 떠나면서 이 모빌리티 업계를 완전히 떠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뭐 압박감이 컸을 거다. 혹은 이제 현대차와 내부 조직 간의 그런 불화 때문에 나갔다. 혹은 이제 FSD를 보고서 자신감이 없어져서 나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고 최근까지 이제 현대차가 어쨌든 SDV라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 왔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보면은 테슬라 혹은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이제 대표적으로 샤오미라든지 샤오풍 같은 회사들, 그리고 또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70조 가량 들여서 카리아드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폐기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의 리비안이랑 손잡고 다시 지금 SDV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 실패하는군요. 다 실패했어요. 아, 완성차 전 업체 세계가 다 중에서 실패하는 지금 거예요.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까지 프론티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패스트 팔로우였죠. GM을 따라가고 토요타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커왔던 회사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수소에 이어서 네. 뭔가 SDV라고 하는 걸 진짜 제대로 빵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네. 어쨌든 뭐 많은 돈 주고 모셔왔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와서 한 5년 정도 있었으면 그 사이에 뭐 어떤 현대차의 변화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분은? 좋은 변화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좀 바꿨죠. 인식? SDV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인포테인먼트 바꾸고 네, 이런 네.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자동차의 개념을 바꿉니다. 지금 자동차는 각 부위마다 ECU, MCU가 다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몇 개 없거든요. 네.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각각 몇 군데 이제 중간에서 받아주는 것만 있고 그러면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SD가 가능한 건데 지금 자동차는 그게 안 됐죠. 근데 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렸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SDV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대차도 이제는 그러면 다음 차는 그렇게 개발합시다. 네. 반도체 숫자를 확 줄여버리고 부품을 공동적으로 하고 이제 중앙 집중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만드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기틀을 만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근데 상황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궁금한 점은 이게 만약에 그 송창현 대표가 어떤 뭔가의 문제점이 있었다. 뭐 네네. 이렇게 흑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오면서 그러면 현대차도 SDV라든지 자율주행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네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지니어 기존 조직과 IT의 어떤 문화가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라면 네. 새로운 분이 오셔도 이게 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어느 쪽으로 우리는 좀 이걸 질문을 해도 되는 건 맞습니까? 해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이제 그 인력 간의 뭔가 불화라든지 문화의 충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돼서 이제 IT 인력 부분들도 자동차를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네. 자동차에만 수십 년 동안 개발했던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SDV가 이런 거야. 자율주행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테슬라를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 공감대가 조금 이제 형성이 됐죠. 되고 있어요. 네. 당신들이 이야기했던 게 저런 거였어? 저게 있으니까 저게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서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네, 상황입니다. 물론 완벽한 화학적 융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2027년, 28년까지 자율주행차와 SDV 페이스카를 각각 내놓기로 했다면 이제는 달려나가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AVP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림 다 그렸으니까 지금부터 색칠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밤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밤새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평은 걱정하는 쪽과 이제 새롭게 그러면 우리가 막혀있던 게 뚫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변화를 가져온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럼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 네. 그거를 끌고 나가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 근데 이제 기대하는 쪽은 어떤 거냐면은 그럼 그 사람이 와서 5년 동안 한 게 뭐냐? 실제로 이뤄낸 성과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색칠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네. 테슬라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테슬라가 그린 그림이죠,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 근데 그 얘기했다고 해서 그림 그렸다긴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저분이 예를 들어 무슨 뭐 시모델 같은 걸 하나 뭐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없어요, 근데? SDV라는 걸 일단은 정립을 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개념인데 이걸 정립했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인정해줄 만한 거고. SDV라는 거를 네. 처음 만들었다. 개념을 만들었죠. 개념을 사실상. 만들었다. 네. 그쵸. 그게 SDV라는 게 소프트웨어 Defined Defined Vehicle. Vehicle. 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이제 비판이 많은 게 지금 정프로님 반응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나왔을 때 그럼 결국 그거 테슬라 아니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자동차 업체 아까 폭스바겐 70조를 들여서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네. 안 됐고 뭐 도요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당연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환은 했어요. 네. 제가 방금 HFV 만들었거든요. 네. HF. 뭘까요? 자, HFV. 예. 휴먼 포커스드 비클입니다. 아,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인간에게 집중돼야 돼. 아니 이거 만들었다 이게 무슨 개념인데? 아니 그래서 무슨 자동차를 뭐 어떻게 해서 뭘 그림을 그려서 진짜 뭐 시제품이 나왔든 컨셉카가 나왔든지 네, 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비판적인 의견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했을 때 없앤 건 진짜 많아요. 보시면 현대차는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오로라랑도 있고 오로라라고 하는 회사랑도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로보라이드 팀이라는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포티투다 자체도 네. 자율주행 차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 없앴어요. 음. 다 없앴어요, 진짜. 네. 모셔널은 아시겠지만 앱티브랑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당시 2조 5천억 넣어서. 근데 지금 그 회사가 돈을 다 버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현대차가 추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때 앱티브는 투자를 안 했죠. 음.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이 80%가 넘어가니까 여기도 지금 현대차의 계열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면 뭔가 자율주행에 힘을 실어줘서 모셔널이 잘하면 모셔널 걸 가져와서 그럼 현대차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죠. 네. 근데 뭐 모셔널은 약간 무겁게 만들어졌다 보니 양산이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럼 이거를 웨이모처럼 우리도 센서 수를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높여서 그러면 이거를 상용차에도 양산차에도 넣을 수 있게 상용화시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송창현 사장의 의견은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고 언제 네.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테슬라처럼 갑시다 라고 했던 의견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게 내부 설득이 되게 힘든가 봐요. 내부 설득도 힘들고 그러면 테슬라처럼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부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 네, 플랜이 네. 있어야 아, 돼요. 세부 플랜. 네. 액션 플랜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나왔던 불만은 오케이 그렇겠네. 테슬라처럼 가는 거 우리도 이해를 했어. 네. 어떻게 가자는 거냐? 맞죠,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면 테슬라처럼 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네. 하는 그 액션 플랜을 짜는데 그게 안 짜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뭔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밑에서 올리던가. 네. 밑에서 올리는 건 전부 다 승인이 안 되고 위에서 그러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테슬라처럼 합시다. 테슬라처럼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방향성이 나중에 한번 흐트러지는 게 전기차 시대가 2023년 이후에 한번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때 잠깐 주춤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중국 차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테슬라처럼 막 가려고 어쨌든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 중국 차처럼 가야 돼? 테슬라랑 중국차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는 어쨌든 E2E 방식을 이제 최근부터는 하고 있고 네. E2E라는 게 뭐예요?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그 뭔가의 엣지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지 않고 AI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많은 학습을 한 거를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E2E고 네. 중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이 룰 베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학습된 상황에서만 대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1000가지를 학습했는데 1001번째 케이스가 나오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E2E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그렇죠. 스스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응용력을 키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E2E는 말 그대로 응용력이 좋은 사람이고 룰 베이스 방식은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네, 됩니다. 딱 그러네. 네, 많이 배웠으니까 외운 대로 잘하는 거다. 근데 장단은 좀 있겠다. 네, 네. 근데 이제 E2E가 그러면 무조건 좋냐? 아니 E2E는 초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량 한 대 만드는데 6천만 원이면 로보택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지금 오토파일럿부터 해서 AI5칩, AI4칩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E2E를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압축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장이 지금 중요한 건데 어쨌든 현대차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잘 못했고 그래도 가장 빨리 전환을 했고 가장 빨리 치고 나갈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총성은 올렸는데 안 치고 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죠. 왜?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현대차가 제가 기억할 때
1년, 2년 네. 요때쯤에 제네시스 옛날 구모델 갖고 자율주행 막 한다고. 2015년에 그때 이제 저기 한강다리 건너가고 했던 거 있습니다. 15년? 네. 난 그보다 더 전. 왜냐면 제가 그때 KBS에 무슨 세계인인가 하는 세계는 지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 하는데 현대차가 그걸 한다고 제네시스를 타고 일산에서 근한 상암 정도까지를 그 자동차가 달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역사가 아주 짧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잖아요. 빨리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정도면 사실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느꼈던 거랑 그때 내가 그러니까 경험했던 거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했냐면 차선 변경, 그러니까 차선 잘 유지하고 가는 거, 네네네. 그 다음에 앞차랑 간격 유지하는 거, 네. 뭔 일 생기면 쓰는 거 이거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좀 잘하네. 신기했죠. 네. 네. 핸들 막 알아서 돌아가니까. 네. 근데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현대차가 그거보단 잘하죠 사실은. 그래도 이제 모셔널 같은 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우리가 네. 웨이모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HD 맵도 있어야 되고 센서도 40개 달아야 되고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E2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사실은 쉽진 않고요. 어쨌든 GPU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송창현 사장이 어쨌든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되느냐 이게 진짜 결론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플러스랑 그리고 이제 아트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많이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사람을 영입하는 건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외에서요. 네, 국내에서 E2에 관련된 전문가는 없어요. 물론 뭐 AI 관련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E2에 관련된 전문가는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마 인재 영입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단순히 인재 영입만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팀 자체를 확 다 데려올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만든 기술력 이거는 나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권순호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모베드라고 하는 그런 뭐 현대차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로봇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들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진짜 네. 스마트 팩토리 자율화된 팩토리에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방식은 자율주행 회사를 하는 인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네. 방법이다. 지금 진짜. 테크 기업들을 인수하는 네. 방식도 지금 어쨌든 이제는 고려해야 돼요. 지금까지 네. 해왔던 것들을 맞아. 백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따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테슬라 그냥 FSD 라이센스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걸 가져오려면 플랫폼부터 아예 테슬라 걸 다 가져와야 그렇죠. 돼요. 안 되지. 그건. 현대차에다가 테슬라 두뇌를 심어봤자 안 안 돼. 돼요. 제 머리를 지금 이주호 기자 뇌에 심는다고 해서 이주호 기자 저처럼 움직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다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예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라이센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쉽진 네. 않을 거다. 네. 이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안 할 맞습니다. 거예요. 잘. 네. 자, 오늘 류종훈 기자와 함께 현대차 아주 큰 변화가 좀 있었던 네. 이런 사건 하나 좀 소개를 깊이 있게 해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전 세계로 잘 수출하는 현대차가 네. 이게 지금 현재 잘한다고 내년, 후년, 뭐 10년 후에도 잘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예, 그 앞으로 잘하는 그 모양을 잘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얼른 인사드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